한일 관계와 제1동포, 한일 기본조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 기본조약과 관련해서 그 체결까지의 회담의 경과라든가 회담의 내용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한국과 일본 양측에서 상당히 많은 연구 문헌들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2년 요시자와 후미토시의 책을 번역한 책이 한국에서 이제 번역서가 나왔는데요. 그것이 이제 한일회담 1965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뭐 이 책을 비롯해서 국민대학교 일본 연구소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그 한일 기본조약과 관련된 그 조약문 해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관련된 자료는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하고는 이 국교 정상화 교섭 개시와 경과 그 내용 등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요. 이 한일 국교 정상화 교섭은 일단은 미국의 중재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중재한 내용은 뭐냐면 중국 대륙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이 들어서고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서고 또 1950년에 한국 전쟁이 일어나는 등으로 인해서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력이 아시아 전역으로 이렇게 이제 확산될 가능성이 있고, 특히 이제 인도 차이나 반도 같은 경우도 베트남이라든가 캄보디아, 라오스 같은 경우 마찬가지죠. 그런 차원에서 동아시아의 방공체제 협력이라고 하는 그러한 전략 목표를 내세우고, 이런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각 개별 국가 상대로 맺고 있는 동맹관계, 미일 동맹,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것을 좀 묶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이 동맹관계로 가는 건 좋지만 동맹이 어렵다 하더라도 서로 협력적인 관계는 좀 맺어야 되겠다. 너무 적대적인 관계로 지속하다가는 미국의 대동아시아 그 전략하고는 좀 맞지 않는다 하는 그런 그 측면에서 적극적인 그 개입을 해서 중개를 하게 됩니다. 일본과 민국 간에 중일 평화 조약이 체결이 된 것도 그런 동아시아 방공 체제 확립이라고 하는 미국의 목표에 대한 일본의 반응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그 측면에서 그 한일 국교 정상화가 이제 불가피하다. 그래서 중재를 한다 하는 겁니다. 또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도 배상을 포함한 전후 처리를 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는 한국은 이제 여기에 그 가입돼 있지 그 참여를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도 식민 지배에 대한 그런 문제 뒷수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 보면 제국주의 시대에 일본 지배 지역에 대한 일본의 권리를 포기해야 되는 문제, 즉 일본 제국주의 시대 때 한반도에서의 일본인들의 그 공적 또는 사적인 어떤 재산 또는 권리 이런 것들을 명시적으로 포기해야 될 필요, 또 한국의 입장에서는 독립국가의 주권을 확립해야 될, 그러니까 영토 영해, 특히 이제 독도 영유권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고 하는 점에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의 후속 조치를 마련할 필요, 배상을 포함한 전후 처리가 양쪽에서 필요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와 같이 미국의 중개와 한국과 일본 양국의 필요에 의해서 한국과 일본 사이의 국교 정상화 교섭이 시작됩니다. 국교 정상화 제1차 회담은 1952년 2월 15일부터 4월 24일까지 열리게 되는데요. 그에 앞서서 51년 10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예비회담이 열리게 됩니다. 이 예비회담이 51년 10월 20일이라고 하는 점, 그리고 본회담이 52년 2월 15일에서 4월 24일까지라고 하는 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비회담은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 체결된 직후에 예비회담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제일 한국인의 국적 처분 문제와 선박 문제를 이제 주로 다루게 됐는데, 비슷한 내용들이 계속 한일 회담에서 논의가 되는데,
본회담도 이제 그 시기가 좀 절묘했습니다. 이승만 라인이 발표된 직후에 개최돼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 발효되기 직전에 종료를 합니다. 한일 제일 한국인들의 국적 초우 문제, 제일동포죠. 제일동포의 국적 초우 문제, 기본권이라든가 청구권 선박, 어업 문제 등등이 논의가 됐습니다. 2차 회담이 53년에 일어난 시작됐는데요. 제일 한국인의 법적 지위 문제, 선박 기본관계, 청구권, 어업 문제 등이 논의가 됩니다. 3차, 4차 회담. 4차 회담은 또 전반기와 후반기 등이 이제 나뉘어서 열리게 되는데, 한결같이 제일 한국인들의 법적 지위와 관련된 논의들이 회담의 주요 의제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3차 회담의 경우에는 이승만 라인의 합법성을 둘러싼 논쟁, 거기에 이제 구보다 간이치로라고 하는 일본 대표가 36년간의 일본 지배는 한국의 이익이 되기도 했다라고 하는 망언을 함으로써 이제 분규가 되기도 했던 그런 회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하튼 그 1차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회담에서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가 제일 한국인들의 법적 지위 문제가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5차, 6차, 7차 회담 마찬가지인데요. 그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항상 제일동포 문제가 논의가 돼 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최종적으로 1965년에 한일 기본 조약이 체결이 되는데, 이 한일 기본 조약은 기본 조약과 부속 협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 조약의 제2조는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3조에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제2조 이미 무효라고 하는 것, 그 한일 합방 이후에 모든 협정이 이미 무효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한국과 일본 사이에 또 해석의 문제로 이제 분규를 합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미 한일 합방 자체가 무효됐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는가 하면, 일본 측에 있어서는 한일 합방 자체는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뭐 이 시기도 지났고 그래서 그 이후에 모든 협정 같은 것들은 무효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상의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여하튼 한일 기본 조약에 있어서 제2조와 3조의 내용이 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부속 협정은 한일 어업 협정, 이승만 라인 무력화와 독도 인근 공동 어로로 이제 지적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독도 인근을 한국의 배타적인 영해로 설정하지 않고 이승만 라인에서는 그랬었는데, 그것을 공동 어로 지역으로 함으로 인해서 한국 어선도 일본 어선도 어업 활동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영해 범위가 아니니까 독도는 한국의 영토다 아니다 하는 것의 분규의 불씨를 남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또 제일동포의 법적 지위 및 대우 협정과 관련해서 영주 허가, 강제 퇴거의 대상자 한정 같은 내용을 각각 담고 있습니다. 영주 허가와 관련해서는 45년 8월 16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일본에 거주한 사람과 그 직계 비속으로서 일본에 계속 거주한 사람 가운데 한국 국적을 선택한 사람이 영주 신청을 하면 영주 허가를 내준다 하는 건데, 여기에서도 계속해서 거주한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범위를 좀 제한하려고 일본이 했고, 그것이 어느 정도 이제 받아들여졌다 하는 그런 문제점을 또 갖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강제 퇴거는 내란죄나 마약 등 특정 범죄로 인해서 7년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경우에는 강제 퇴거를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강제 퇴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규정한 겁니다. 또 교육과 제일동포들의 교육, 생활보호, 의료 등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가 타당한 고려를 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한일 청구권 협정,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제2조 1항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양che약국은 양che약국 및 그 국민 법인을 포함한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che약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란시스코 시에서 서명된 일본 국가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해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본은 한국에 대해서 조선에 투자한 자본과 일본인의 개별 재산 모두를 포기한다. 그리고 3억 달러의 무상 자금과 2억 달러의 차관을 지원한다. 여기에 대해서 한국은 대일 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군 위안부 문제라든가 종군 위안부의 그 할머니들에 대한 배상 문제라든가 강제 노동 징용공에 대한 배상 문제에 대해서 이미 한국이 청구권 포기한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일본의 이유인데, 그 불씨가 바로 이제 여기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그 부속 협정 가운데 이제 문화재 협정도 있어서 일본으로 반출된 한국 문화재를 반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한국 표현에는 반환이지만 일본 측에서는 인도라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도와 반환이라고 하는 용어의 차이가 상당히 있다라고 하는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문화재가 일본으로 간 것에 대한 불법성, 이런 것과 관련된 것이 그 좀 가려지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